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메서드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메서드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변수들을 좀 활용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철수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이 시점에 여기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철수입니다. 이런 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철수라는 객체를 만들어냈을 때 이름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철수의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죠. 실제로 여기다가 a철수 리모컨 눌러서 이름에 접근 그리고 철수라는 값을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철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이름이 출력될 수 있게끔 그렇게 코드를 한번 변경해 볼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아니, 철수가 아니라 이름이죠. 이렇게 변수 이름을 갖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지금 현재 철수일 거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철수입니다가 나와요.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동작해서 나오는 건지는 확실히 알아야겠죠? 일단 나오는 거 보여드리고 실제로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이름에다가 박철수 이렇게 이름을 값을 바꿔버리면 바뀐 값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스트링 이름 철수. 자, 제가 지금 뭐 했죠? 네, 이거 결국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한 거예요. 근데 변수의 이름을 이름이라고 지었고요. 그 다음에 값을 철수라고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뒀습니다. 자, 이 코드 실행하면 얘는 그냥 철수로 나와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전역 변수, 지역 변수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얘는 지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예요? 이거 지역이죠. 얘가 지역인 이유는 클래스 안쪽, 메서드 안쪽이니까. 그쵸? 만약에 메서드 바깥에서 만들어진 이런 얘들은 전역 변수죠. 얘는 전역 변수인데 얘는 지역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 변수, 전역 변수의 개념을 배웠을 때 이 변수가 사용되는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본인이랑 좀 더 인접한 변수를 찾아간다라고 했어요. 지금 전역 변수도 이름이라는 애가 있고 지역 변수도 이름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 이 사용되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는 누가 더 인접해요? 여기 지역 변수라고 하는 이 녀석이 조금 더 인접하겠죠. 그래서 얘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얘를 주석을 걸면 이 녀석은 이제 누굴 찾아가요? 전역 변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철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좀 더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지역 변수를 찾아가고 있는 이런 개념은 실제로 지금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이름이 같을 때 해당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녀석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이건 박철수겠죠. 왜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의 이름은 이름 2니까. 근데 우리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얘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가 없겠죠. 이름을 사용할 때 정확하게 이름을 적어줘야만 이게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지역 변수를 찾아갈 수 있는, 전역 변수를 찾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A 철수 변수 하나 있고요. 철수 객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만들어진 객체니까 리모컨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리모컨은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철수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진 철수 객체한테는 이름, 나이라고 하는 공간 두 개 있을 거고
그다음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도 들어있겠죠. 이것도 클래스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름, 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얘는 이름, 얘는 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메서드도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도 표현을 좀 해보자면 얘는 자기소개겠죠.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당연히 리모컨들에는 이름, 나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버튼이 존재할 거예요. 누를 수 있는 게 설계도에 있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되는 건데, 자기소개라고 하는 이 녀석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출력인데, 그 출력 안쪽에서 변수에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수는 얘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그쵸? 자, 우리가 철수 객체 만들어서 연결을 해놓고 철수가 가진 리모컨을 가져다가 이름이라는 곳에 접근, 박철수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여기서 리모컨을 누릅니다. 이름을 찾아가요. 이 안에 뭐 넣었다? 박철수 넣었다. 자, 이렇게 값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의 코드.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자, 이 녀석은 이제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 버튼을 눌러서 이 녀석한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얘는 실행을 위한 녀석이었으니까 그냥 이 녀석을 딱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실행이 되느냐? 이 메서드 안쪽에 들어있던 내용,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뭐다? 출력문이다. 출력문 안쪽에서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지금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이 박철수라는 값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자, 메서드가 변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이렉트로 있을까요? 제가 지금 화살표를 표기한 것처럼 이 메서드 안쪽에서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 값에 다이렉트로 접근해서 야 이름아 나 네 값이 필요해 너 이쪽으로 좀 와봐 라고 해서 얘가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메서드가 변수에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바 문법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나이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메서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거 했었죠. 또 다른 메서드가 있을 때 호출이 가능했습니다. 그죠? 이 안쪽에서 얘를 불러다가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이렉트로 옆에 있는 애한테 말을 걸어서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좀 써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눈으로 봤죠. 이게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자, 객체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디스라는 리모컨이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 디스라는 리모컨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 혹은 메서드들, 버튼들이 다 존재하겠죠. 자, 지금 이 자기소개라고 하는 메서드도 이 디스한테 말을 건 거예요. 디스한테 말을 걸어서 나 지금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해. 이거 눌러줘. 그래서 얘가 눌렸고 이 녀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을 이 자리에 갖다 준 거예요. 우린 디스가 없으면 애초에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코드를 와서 보면은 여기 디스라는 거 없는데 우리가 디스라는 리모컨을 누른 적이 없는데 됐잖아요. 자, 이건 뭐냐? 디스라는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까지 생략이 되어 있던 겁니다. 원래는 이게 맞아요. 디스라고 하는 리모컨을 불러다 놓고 그 녀석을 누른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라는 공간에 접근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맞는 개념인데 디스 왜 생략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가 생략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녀석이 여기로 갈 수 있는 다이렉트 방법이 없다 그랬죠, 아예. 그러면 객체 안쪽에서 메서드든 변수든 어쨌든 서로 다른 변수 혹은 서로 다른 메서드에게 접근을 할 때는 무조건 얘를 거쳐야만 해요. 얘를 거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거쳐야 된다. 무조건 필수로 써야 된다. 무조건 필요하니까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무조건 필요하니까
이걸 안 써도 썼다의 개념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이게 맞는 개념이에요. 생략을 해도 똑같은 개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걸 배운 이 시점에는 디스라는 걸 생략하지 않고 웬만하면 사용해 주세요.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디스라고 하는 이 녀석이 그러면은 항상 얘를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이 됐다라고 했는데, 다시 아까 이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디스를 생략하면 이 이름이라는 애는 누굴 따라가요? 지역 변수 봐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 녀석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얘랑 얘가 하이라이팅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글자 색깔도 약간 갈색빛을 띠면서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걸 어느 정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녀석한테 이제 디스를 붙이면 얘는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파래졌고요. 이 파란색은 얘랑 같이 하이라이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얘랑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전역 변수를 바라보게 됐다가 맞는 거죠. 이제는 여기다 이거 지금 값 없으니까 만약에 이 녀석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제 이름은 공백입니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박철수가 나와요. 왜냐면 이 디스라는 걸 생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얘를 가져다가 쓴 개념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메서드의 안쪽에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할 때, 혹은 객체가 가진 다른 메서드에 접근을 할 때, 디스라는 리모컨을 눌러야만 한다라는 건데, 얘는 무조건 눌러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동일한 이름으로 지역 변수가 존재할 때는 얘를 생략할 때와 생략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아주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걸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전역 변수에 이런 녀석이 있을 때 지역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개념적으로 존재한다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저렇게 활용할 상황은 없습니다. 이렇게 디스를 사용해서 접근한다. 자, 그러면은 코드의 진행 상황상 만약에 이 이름에 값을 넣는 이 코드가 자기소개보다 아래로 간다면 이거 실행하면 박철수가 나올까요? 얘는 널이 나와요. 널. 얘가 널이 나오는 이유, 자기소개를 실행할 당시에는 이름이라는 공간에 값이 들어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 상황에서 이 박철수라는 이름이 써지기 전에 여기까지 이 그림 상태가 첫 번째 이 라인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값을 넣기 전에 자기소개 메서드 실행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먼저 늘렸고 전파 타고 와서 이 녀석을 실행했어요. 그럼 이 안에서 디스를 눌러 이름에 접근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타입이 스트링인데 스트링은 기본값이 널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아까 전에 얘는 자기소개보다 먼저 값을 가지게 했으니까 이 값을 활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값이 잘 나오는 거고요. 방금 전 이 상황은 활용한 값을 넣어주기 전에 활용을 했으니까 기본값 널이 들어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다시 또 지역 변수를 만들 건데 지금 이 상황 왜 에러가 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통틀어서 한번 따져볼게요. 이 녀석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직접 하지 않으면 자동 초기화를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초기화가 안 됐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녀석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얘 초기화 안 됐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얘 쓸 수가 없으니까 전역 변수 이름을 가져다가 인식하면 될 텐데 왜 이걸 안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본인이 쓰여져 있는 위치에 선언이 됐기 때문에 얘는 초기화가 안 된 거지 선언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얘는 인식을 해요. 왜냐면 얘가 쓰여지는 이 시점에 얘는 아직 선언되기 전이니까. 근데 선언이 됐다면 변수는 존재하는 거예요. 단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화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 디스를 붙이면 이제는 전역 변수를 바라볼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가 아까 이렇게 내려간다면 얘가 선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얘는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전역 변수 이름 말고는 가져다 쓸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해주고 그 밑에서 얘를 선언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 코드의 위아래 순서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들이 사실 상황에 따라 이 개념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저렇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배운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기본적인 부분을 머리에 잘 정리를 해놓고 계시면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싶다가도 조금만 쳐다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는 디스를 생략을 많이 안 하기로 했으니까 써주고요. 제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얘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라고 하는 출력문이 5개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은 객체가 몇 개예요? 1개죠. 1개의 객체한테 자기소개라는 일을 5번 시킨 거예요. 객체가 하나입니다. 자, 이 녀석은 객체가 몇 개예요? 5개죠. 그럼 얘는 5개의 객체한테 각각 자기소개를 한 번씩 시킨 거예요. 방금 전 상황과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얘는 하나의 객체한테 같은 일을 5번 시킨 거고 얘는 각각 5개의 객체한테 각각 한 번씩 일을 시킨 거예요. 이거 일회용 코드라고 했죠. 자, 변수를 다룰 때에는 이 일회성 객체를 만들자마자 리모컨을 눌러서 이 디스라는 리모컨을 눌러서 뭔가를 하는 행위가 변수를 다룰 때에는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변수는 저장 목적이라 저장할 때 한 번, 사용할 때 한 번, 이렇게 2번을 최소 불러내야 의미가 생기거든요. 근데 메서드는 어때요? 한 번만 실행을 해도 얘가 가진 능력은 발휘를 할 테니까 의미가 조금은 생기겠죠. 다만 이 코드 실행하면 이거는 빼고 이것도 한 2개만 놓죠. 이 코드 실행하면은 이 출력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여기서는 박철수 하나, 여기서는 널널 나오겠죠. 이렇게. 왜냐면 서로 다른 객체들이니까. 여기에는 값을 넣었지만 얘네들한테 값을 넣은 적이 없으니까. 그쵸? 일단 메서드를 실행하는 그 상황에서는 일회성인 이러한 코드가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뭐 여기 안에서도 변수를 활용하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의미를 그렇게 많이 가지지는 않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나중에 쓸모 있는 방식이 될 거예요. 서로 다른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좀 열어드릴 건데 해당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약간 스토리 라인이 있는 거라서 쭉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문제가 꽤나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문제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되게 간단한 것들이라서 문제가 얘기하는 거를 딱 해결하고 나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을 싹 다 한번 풀어보시죠.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간단하죠? 쭉 이어지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가능할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좀 결이 다른 이 문제도 사실상 문제 난이도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부터 이거 문제 쭉 적어놓은 거니까 하나씩 좀 해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 달라고 한 이 문제는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클래스를 만들라는 얘기였겠죠? 그 클래스 자동차
이러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지우고 다시 푸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드리는 거니까 쭉 이어서 갈게요. 자,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두 번째 문제가 얘기하는 게 객체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변수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타입으로 된 자동차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만드는 건 선언까지입니다. 그쵸?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 지금 A 자동차라고 제가 지금 막 만들어낸 이 변수는 타입이 자동차죠. 그러면 자동차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이죠. 근데 사실상 변수에 우리가 객체를 직접 넣는 거는 올바른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형 타입, 기본 자료형을 제외한 참조형 타입들이 사용된 변수는 뭘 받겠어요? 가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 각각의 타입에 맞는 리모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 이 말은 살짝 틀렸죠. 객체를 직접적으로 변수가 담을 게 아니니까. 조금은 잘못된 말인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자동차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담길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압축시켜서 표현을 해보자면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A 자동차라는 변수는 뭐밖에 못 가진다? 자동차 리모컨밖에 못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동차 리모컨이라는 건 결국 자동차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의 의미를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이라면은 그 타입에 맞는 값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참조형 타입의 경우에는 그 타입에 맞는 리모컨을 가지는 게 맞는 개념이다. 이렇게 거기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내고 변수에 담아달래요. 이 담는다라는 말이 계속 좀 거슬리긴 하지만 일단은 뭘 의미하는지는 아니까 진행을 해보자면 A 자동차라고 하는 이 변수에 이거를 그냥 문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라. U 자동차죠. 이렇게 만들면 자동차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녀석을 변수에 담아라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 연결시킨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적은 이 코드는 사실 이렇게 적혀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선언과 초기화를 나눠서 할 거냐 한 번에 할 거냐니까 똑같은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문제가 객체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보다는 객체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겠죠. 뉴 자동차가 한 번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러면 객체 두 개죠. 뉴가 두 번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객체들이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게 해달라. 그럼 객체가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int 최고 속력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지게 하려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하려면 우리가 리모컨 눌러서 저 변수에 접근해서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도 이제 다른 리모컨 눌러서 여기다가는 뭐 200 이런 걸 넣어준다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는 행위까지 해준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확인해 보고 싶으면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출력하면은 뭔가 좀 느낌이 안 사니까 아니다. 이거 그냥 다음 문제에서 이어서 가면 되겠네요.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리게 해달라 라고 했으니 이거 주소 걸어놓으면 한 개의 자동차죠. 객체 하나가 이게 자동차라는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진 이 자동차 객체는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 녀석이 3번 달려야 된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메소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메소드 안쪽에서 그냥 활용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 최고 속력 이렇게 그럼 얘가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3번 불러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180km로 달립니다. 3번 찍힐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얘만 테스트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얘가 달린다면 얘는 200으로 달리겠죠?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진짜로 잘 가지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리는 거는 이 상황입니다. 한 개의 자동차, 하나의 자동차 객체가 3번을 달렸다. 그런 거고, 다음 문제가 3개의 자동차가 한 번씩 달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몇 개의 자동차가 어떻게 달린 거예요? 네, 이거 2개의 자동차가 한 번씩 달린 거죠. 그럼 한 번만 더 달리면 되겠네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A 자동차 3 만들어서 최고 속력에 뭐 다른 값도 넣어주고 이렇게 실행해도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귀찮았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서 이렇게 했어도 결국엔 다른 자동차가 달린 거죠. 근데 이 녀석은 최고 속력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0km로 달린다 뜨겠네요. 근데 만약에 얘한테도 속도를 주고 싶었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은 180, 이 녀석은 200, 이 녀석은 150으로 달릴 수 있겠네요. 자, 얘는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최고 속력이라는 그 공간에 15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얘한테는 객체를 만들어내고 나서 값을 바꾸는, 재할당하는 과정을 한번 했으니까 바뀌었을 거고, 얘도 재할당 바뀌었을 거고, 얘는 그런 거 없으니까 기본 들어있던 녀석대로 출력이 됐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배운 개념들 활용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왔는데 사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내용이죠. 이 문제의 정답이 방금 전에 같이 해봤던 그것과 다를 게 없어요.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 자동차 1이라는 걸 불러다가 달리다 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에러 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메서드가 없어서 이것도 맞아요. 근데 현재 빨간 줄은 그 에러는 아닙니다. 네, A 자동차 1이 없어서예요. 자, 근데 A 자동차 1은 뭐예요? 이게 뭐가 없어서 얘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변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우리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하는 과정, 그걸 해놓은 이런 변수가 있어야 객체한테 이런 걸 명령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쵸? 근데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두고요. 자, 이러면 에러가 옮겨갔어요. 옆으로 옮겨갔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추후에 스태틱이라는 녀석을 배우면서 아시게 될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 스태틱을 배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이 변수, 한글 이름으로 변수 만들 때 앞에다가 A 같은 거 붙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변수인 거 티낸다라고 그랬죠. 이게 영어로 썼으면 소대문자로 구별이 되겠지만 한글은 소대문자가 없어서 이제 이걸로 변수를 티내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변수의 의미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구현 시작과 구현 끝이 있고 여기도 구현이 있어요. 딱 이 정해진 부분들만 건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A자동차 1과 A자동차 2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변수의 타입을 자동차로 사용한 이유는 뭐겠어요? 변수가 A 자동차래요. 그럼 결국 자동차 관련된 뭔가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타입 넣어준 거예요. 그런 이제 목적에 따른 이름도 어느 정도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러고 났더니 이제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뭐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메서드가 없어서 난 에러죠.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실제로 이런 메서드는 정의된 적이 없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자동차 타입에. 그래서 이러한 녀석을 퀵픽스가 제공하는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만들어 줄게.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어디에? 자동차 안에.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이제 변수 자동 완성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녀석은 주석 걸려 있는 거 여기 이거 그냥 이거 그거거든요. 자동 완성된 메서드니까 네가 이 안쪽을 꼭 기능 구현을 해야 돼 라고 주석으로 그냥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없애시면 되고. 자, 접근 제어자 부분 우리 모르는 거니까 빼자고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달리다 메서드가 생겼는데 다시 얘한테 뭐라고 해요? 이거 왜? 갑자기 이쪽으로 에러가 왜 다시 왔어요? 이 녀석 초기화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니셜라이즈드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지역 변수 A 자동차 1이라는 녀석은 메인아트 해브빈 이니셜라이즈드 초기화된 적이 없어. 자, 에러가 왜 나는지 어느 정도 유추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유추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 아까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얘가 에러가 났던 이유는 이 변수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cannot be resolved 이건 해결할 수 없어져. 근데 얘가 지역 변수 A 자동차 1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create 클래스도 있어요. 이런 클래스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자바는 완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퀵픽스를 봤다면 난리 났겠죠.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변수가 없어서라는 의미로 쓸 거면 이제 첫 번째 퀵픽스가 가장 부합한 녀석이 맞긴 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변수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타입을 오브젝트로 만들어요. 얘는 자바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면 이 오브젝트라는 건 자바는 모든 클래스가 오브젝트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바의 꼭대기에는 이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던가 이런 거 타입 안 맞으면 데이터 못 들어가죠. 근데 이 오브젝트는 다 들어가요. 자, 보세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건데 오브젝트 타입으로 A라는 변수 만들어서 1 넣는 거 되고요. 지금 이거 에러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에러를 잠깐 없애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죠? 자, 여기에는 문자도 됩니다. 자, 여기에는 얘네도 돼요. 여기에는 실수도 돼요. 진짜 다 돼요. 심지어 얘도 돼요. 이거 무슨 타입이었어요? 캐릭터죠. 다 돼요. 진짜 다 됩니다. 다 되고 이런 것도 돼요. 이 널은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돼요. 진짜 오브젝트는 자바의 꼭대기라서 모든 데이터를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수용하는 이 오브젝트라는 녀석을 안 쓸 겁니다. 잘. 왜냐면 이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데이터를 넣을 때는 편해져요. 근데 넣을 때 편해진다는 건 꺼낼 땐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 녀석한테 1을 넣었어요. 그리고 밑에 int b라는 애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a를 넣으려고 하면 뭐라 합니다. 이건 뭐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라면 a는 1을 가지고 있으니까 a 여기 지금 치환하면 1이 들어갈 거고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얘는 안 돼요. 이걸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좀 배우게 될 수동 형변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진짜로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은 웬만하면 안 쓸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이 있다. 그래서 퀵픽스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완전히 알고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제대로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써도 될지 안 될지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사용하셔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고 계실 거고 지금 이런 메소드 만드는 거 이런 건 써도 돼요. 이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얘는 이제 이니셜라이즈드 초기화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저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리모컨이 필요한 거죠. 이건 디스가 아닙니다. 이건 리모컨이 필요한 거예요. 리모컨 누르는 행위를 한 거니까. 그렇다라는 건 자동차 리모컨을 이 녀석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자, 밑에 있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에러가 없죠. 에러는 없는데 자, 이러한 출력값이 이제 나와야 돼요. 자,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 이러한 출력값이 들어가야 된다. 자, 제가 230km로 달립니다라는 출력문을 넣어놓고 실행을 하면
얘는 둘 다 230 나올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최고 성력을 사용하지 못했겠네요.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공간에는 서로 다른 값을 실제로 저장까지 해줘야겠죠. 처음 애가 230이고 두 번째 애가 210이니까 서로 다른 값을 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저 변수를 실제로 활용하겠다라고 코드만 넣어주면 우리는 서로 다른 최고 성력이라는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달라졌으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 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순차적인 상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빠르게 일단 여기까지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번호가 다른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달라. 자,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죠. 근데 번호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자, 두 자동차가 번호가 달라야 된대요. 이거 뭐 하자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번호를 또 저장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번호라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자, 빠르게 갈게요. 이제는 자동차 타입의 A 자동차 1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바로 객체까지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 자동차 2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 줄 거고 달리다는 자동 완성을 시켜주죠. 자, 그리고 달리다에서는 출력문을 사용을 할 건데 여기서는 F를 좀 쓸게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번호가 들어간 이 부분에 %d, 속력 부분에 %d, 그리고 줄바꿈 하나 넣어주고 여기서는 id라는 거 지금 없지만 만들 거란 얘기예요. 자, id라고 있군요. id 말고 번호니까 넘버, 번호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한글로. 자, 그리고 int 번호 하나 만들어내고 int 최고 속력 하나 만들어낸 다음 이 녀석한테 값을 따로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달라진 거는 변수 하나 추가한 거고 그 변수에 값 넣는 거 하나 추가된 거고 실제로 활용할 때 변수 한 번 더 불러낸 거밖에 없어요. 개념 똑같아요. 데이터를 객체들끼리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그걸 사용하려면 저장부터 해야 되고 저장을 하려면 변수가 필요한 거고 변수를 사용하려면 디스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그냥 활용한 겁니다. 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했고요. 자, 마지막 문제 이것까지 빨리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거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같이 하시죠. 왜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해결하는 거지만 해결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들을 얘기가 좀 있으니까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질게요. 그러면은